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서요. 어제 시작했죠. 어제 해서 오늘까지 하고 내일 이제 최종 2위를 확정합니다. 최종 2위는 한동훈 후보는 될 것으로 보이고, 탄핵 찬성 세력에서.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세력에서는 김문수 후보냐 홍준표 후보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최종 2인에 포함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 다 올라가고 한동훈 후보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구도상 그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사람의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밀리지만 민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쇄되면 결국은 탄핵 찬성 세력은 한동훈 후보 한 명밖에 없는 셈이고, 안철수 후보야 뭐 한동훈 후보와 격차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에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어느 한쪽이 많이 가져가 버리면 1등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둘이 비슷하게 나눠 가지면 한동훈 후보가 1위, 홍준표, 김문수 후보 중에 2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후보에 가면 이제 또 순위가 이제 최종 후보는 한 명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홍준표, 김문수 후보 등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뭐 나중에 두고 봐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제가 왜 스포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는 특히 오늘, 내일, 모레 핵심적인 일정들이 집중돼 있고요. 5월 1일부터는 그런 일정들이 현재 예고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월, 화, 수가 한덕수의 스포이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정대철 헌정회장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그러니까 27일 보도니까 26일, 그러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만 권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만들어주세요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성사시켜달라.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날 것으로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만나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덕수 대행한테 이렇게 해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달라, 이런 뜻이죠. 그거는 아마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뭐 원샷 경선을 하든 아니면 다른 정치적 담판을 하든 그쪽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정치적 담판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원샷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앞으로 뭐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정대철 헌정회장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 이렇게 했다, 이럽니다. 근데 이 국민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하는 국민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국민 후보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밖에서, 국민의힘 밖에서 원샷 경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부탁한 취지, 이걸 보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정대철 헌정회장이 전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그게 아니고 밖에서 새미래민주당까지 합쳐서 원샷 경선을 하는 것, 아마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닌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진전 과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서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 결심이 선 것이다. 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 개헌, 상생과 통합의 정치 회복 등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뭐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정대철 헌정회장 등 약간은 중도 내지는 과거 친민주당 계열, 민주당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개헌을 고리로 해서 도움을 주겠다 뭐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한덕수 대행이 공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도철 회장 전언대로 이낙연 전 총리도 만약에 동의했다면 국민 후보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이 28일입니다. 빠르면 오늘 총리 비서실장 등 그 한덕수 대행의 최측근들이 사임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사임한다면 그것이 한 총리의 출마 예고편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게 오늘이고 오늘 다른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대철 회장과의 면담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일정은 한미 2+2 회담 결과를 보고받는 것. 이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거와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만남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일부 비워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에 업무상으로는 시작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내일은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국무회의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죠. 대통령목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제의 요구,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내일은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퇴하면 거부권이 무효가 됩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사퇴할 수가 없다. 다만 거의 이제 마무리성 코멘트는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해서 대선을 관리해야 되니까 별도의 당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내일에는 또 국민의힘 후보 최종 2인이 선출이 됩니다. 이 2인과 이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건 뭐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30일이 되는데 30일에는 현재로서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정된 일정이 현재 뭐 뚜렷한 건 없고요. 오전 중에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 이 미국 해군성 장관은요,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을 특히 우리한테 부탁을 많이 했었죠. 조선. 이 조선의 결정에 조선업 수주, 특히 뭐 군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발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검토한다. 아마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그리고 30일에 방한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신세계 회장 초청으로 지금 방한이 예정돼 있는데 이 면담은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미국 대통령의 아들까지 만나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도 또 별로 적절치 않고 1박 2일 지금 국내에 머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로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나주는 게 별로 적절치 않다 아마 판단을 해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30일 오후가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 5월 1일부터는 사실상 연휴에 들어갑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이죠. 5월 2일은 뭐 일하는 날이지만 3일 토요일, 4일 일요일, 근데 5월 4일은 공직자 사퇴 시한 뺀다면 5월 3일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 1인 선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덕수 대행이 뭐 출마 선언 뭐 이래가지고 1인 선출에 재뿌릴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4월 30일 오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뭐 총리 비서실장이나 총리실 뭐 실장급들, 그중에 특히 정무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퇴하느냐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예고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정무직 중심으로는 이제 소수 정예 캠프를 구성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과거 여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나라당, 국민의힘, 뭐 자유한국당 이런 쪽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실장급 정도면은 정치에 관해서는 베테랑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팀을 뭐 이미 구성했을 거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사흘간이 한덕수의 슈퍼위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결국은 30일 오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뭐 가능성입니다. 높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니까 그 전에 이제 사퇴는 했는데, 그럼 시간이 5월 10일이 후보자 등록 시작입니다. 10일, 11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 한 번밖에 없고요. 다음 주 한 주가 만약에 지나간다고 한다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와 유사한 단일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일화가 만약에 삐끗해서 안 된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힘 최종 1인 선출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것이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 단일화를 강력히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별도로 이따 다루겠습니다만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민묘한 입장차, 물론 뭐 다 동의는 했습니다만 민묘한 입장차, 그게 실제 국민의힘 후보 3명 중에 1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을 때 정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지부진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초반부터 가장 적극적이었으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특히 한동훈 후보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지금 비틀어서 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된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